스피드홈 최강자 정혜민 편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정혜민 선수 가장 기억에 남는 경륜 경주는 어떤 경주였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2019년도였나 창원 경륜 대상 경주 결승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대상 경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쟁쟁한 선수들이 나왔고, 근데 어떻게 경주가 잘 풀려서 동서울팀 3명이 입상을 그 경주에 결승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선행을 해서 긴 거리 선행을 해서 1, 2, 3등을 했거든요. 저희 팀 선수들이. 그래서 제 힘도 다 쓰고, 그리고 저희 팀 선수들이 모두 입상을 해서 그때 경주가 진짜 기억에 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같은 해 2019년도 마지막 그랑프리 결승 경기에 또 출전하게 돼가지고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때 경주를 돌면서 선두유돈을 따라가고 있을 때 제 뒷자리에 정한을 선수가 있었는데, 정종진 선수가 제일 뒤로 오려고 했는데 정한을 선수가 자리를 안 줬던 그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그때 관중분들, 그 고객분들이 그 환호성을 엄청 지르셨거든요. 그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완전 그때 타고 있는 도중에. 그래가지고 그때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우승은 결국에 정종희 선수가 했지만 그래도 정명승부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첫 번째 경주, 두 번째 경주 예. 기억에 남는. 네, 그러면 이제 경주를 타면서 나름 정혜민 선수만의 징크스 혹은 또 루틴, 어떤 선수는 뭐 이렇게 막 동작도 취하고 뭐 소리도 지르고 막 괴성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어떤 게 좀 있으세요? 근데 몸을 푸는 와중에 루틴처럼 항상 듣는 곡이 몇 곡 있는데, 그 곡 중에 하나를 들으면서 제자리에서 좀 점프 같은 걸 한 3번 정도, 맨몸 점프 정도를 몸을 가볍게 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집중도를 올린다는 효과가 있는 암모니아 이런 앰플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캡슐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터뜨려서 이렇게 코에 냄새를 맡으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때 출발 전에 맡은 다음에 이제 왼쪽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다 버리고 출발하는 그런 저만의 그 고유한 그런 게 있는데, 징크스 같은 건 따로 없으시고? 징크스라기보다는 딱 그냥 경주의 작전을 한 가지만 생각하고 갔을 때 그 경주가 항상 잘 풀리는 그런 징크스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입상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이게 신인 시절 때는 잘 못 느꼈는데 1등 할 수 있는 경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와서부터는 되게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담을 느끼면서 경주를 하면은 또 경주가 또 잘 안 풀려요. 또 그래서 막 좀 그 SS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그런 부담을 느끼면서 항상 입상을 하는 게, 이게 아무나 SS 등급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싶은데 또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도 않고, 예,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서 아까 잘 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한 주에 좀 훈련 스케줄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케줄이 주 6일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전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운동을 시작해서 팀 훈련을 해요. 네, 팀 선수들, 동서울팀 선수들끼리 모여서 그 훈련부장, 지금 전원규 선수의 훈련부장 스케줄을 따라서 훈련을 같이 하고, 오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낮잠을 항상 자거든요. 낮에 잠을 자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를 자서 체력을 좀 비축해서 맨날 그 자버릇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뭐 쉬는 날이어도 좀 졸립더라고요. 자고 한 5시 정도부터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뭐 자전거 훈련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또 훈련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통 하루에 한 2번 정도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륜 선수로서 좀 힘든 점, 아니면 내가 경륜 선수 왜 했을까 막 이런 후회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맨 처음에 경륜 선수가 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점들만 보였어요. 왜냐면은 저는 처음으로 직장을 갖고 수입이 생긴 게 이 경륜이라는 직업이고, 부상을 당했을 때 첫 번째로 굉장히 큰 회의감이 오죠. 이게 왜냐면은 낙찰했을 때 시속도 있고 선수들이 좀 크다 보니까 경도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 좀 중상 정도의 그 부상이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거를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 부상에서 회복했을 때 이전만큼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슬럼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회의감이나 이런 어려운 점들을 느끼게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코로나처럼 경주를 안 했을 때 이 생계 문제라든지 수입이 따로 딱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륜 직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언제 또 열릴지 모르는 경주 때문에 이걸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는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의 좀 바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경륜 선수들이 요즘 스포츠 스타들 많이 나오잖아요. TV에도 좀 많이 나가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대중들하고도 좀 이게 좀 다가가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거리감이 있다. 예예예. 그 뭐 경륜 선수들이 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죠, 낯설죠. 예, 낯설죠. 예. 그래가지고 좀 서로 많이 만나는 기회라든지 아니면은 대중들한테도 좀 알려질 수 있는 매개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좀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 좀 한번 카메라 보시고, 여기 보고 해야 네, 되나요? 카메라 보시고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경주가 한 1년여간 동안 없었어요. 근데 그동안 경주를 못하기 때문에 생업에 있어서 일을 하는 선수들도 있었고 저처럼 뭐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주라는 게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경주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하든 못하든. 그래서 경주를 시작했을 때 고객분들의 그 기대감에 조금 실망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좋은 시절이 오고 좀 더 괜찮아지면은 또 재기량이 나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계속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드홈 최강자 정혜민 선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앞으로 정혜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혜민 선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